예, 주말에 시장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증시 보면 나스닥 시장은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은 200일선이 저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돌파를 하면서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는 200주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이미 이제 지난번에 지지가 된 상태였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40주선이거든요. 40주선, 그러니까 200주선 넘어가고 40주선 돌파가 되면 이제 그 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추세가 바뀐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상승으로 돌아섰다. 보통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위로 올라섰는데 한 1, 2주 정도 이 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S&P 500 지수 포함한 미증시는 하락장 걱정은 덜어도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표별로 보면 지난주 달러 인덱스 약간 빠졌고 FOMC 앞두고도 긴장도도 있기 때문에 뭐 심하게 빠지진 않죠. 국채금리 살짝 올라갔고 역시 FOMC 직전이라 그랬죠. 국채유가는 2.4% 빠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지표가 또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밀렸고요. 증시를 보면 S&P 500이 2.5%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강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개선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별로 봐도 확연하게 갈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9% 올랐고 테슬라가 무려 33%나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JP 모건은 3.9%. 그러니까 더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어주라고 표현하는 맥도날드도 조금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1월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그 관련된 옵션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됐대요. 700만 계약 정도 하루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하루 최대 거래량이 520만 계약이었는데 그 기록을 깨서 새로운 기록 경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전히 어떤 긍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걸려있는 옵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국 고용 지표 때문에 최근에 너무 고용이 뜨겁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주 버전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1월 들어서 지금 7만 4천 명 정도 해고자가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9만 명 육박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수치도 4만 명까지 수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해고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고용이 좀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구직 쪽으로 투자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인도 조금 이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좀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저 해고된 사람들한테는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조금 지표가 진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말에 인텔이라는 기업의 실적 악화 때문에 하락이 유력했던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물가 지표 때문이거든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대비 5%, 그다음에 근원은 4.4%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경로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어떤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했고 이거는 이제 또 뭐냐면 개인 소득과 지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소득과 지출을 보면 소득은 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득이 줄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고 지출은 지금 2달 연속 마이너스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지출은 더 줄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후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물가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건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5.4%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감소폭이 좀 가파르죠. 4.9에서 4.4로 4.4에서 3.9로 0.5%포인트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2%대 찍혀버리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재료가 될 수 있죠. 5년은 뭐 계속 고정인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진정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내년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면 걱정하는 시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2024년 초까지 금리 인하 어렵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렇게 세서 물가 하락 속도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섣부르게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요 지표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사람은 1월 강세장 막바지다. 그러니까 연준이 다음 주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직이 됐는데 해고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나는 취업을 천천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시장이 사람을 구하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급여는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연준이 주식시장을 조금 눌러버릴 수도 있다.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서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정책 변화 꿈도 꾸지 마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면 주식시장이 또 며칠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오늘은 지표가 워낙 물가 지표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무시가 되고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 동향을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제 벽돌색만 보면 되는데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쪽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 쪽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흥시장을 봐야 되죠. 우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럽하고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50억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중국이 휴장이라 저 들어와 봐야 이제 중국 매수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자금 들어온 것도 적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자금으로 한국 주식을 상당히 열심히 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면 저 자금 동향이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약 조절은 될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추세로 여기서 피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일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FOMC 앞두고 보수적인 의견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함을 갖고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이제 과연 어떻게 돌아갈 거냐. 약간의 어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근데 돈의 힘으로 그걸 밀어붙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저점 대비 70%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한 주에 30% 올라갈 정도니까 이제 말 다 했죠. 근데 이 시가총액이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말 바꾸면 테슬라가 빠져버리면 여기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다시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료하고 따로 노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냥 아시아와 유럽은 제 갈 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FOMC 전후에서 이제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ADR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줄어들고 하는 정도로 그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좀 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와 유럽은 미국에서 어떤 재료가 나와도 미국에서 예전보다 이제 재료를 받는 악재를 받는 강도가 절반 이하로 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좀 이전보다는 공포감이 좀 덜한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수보다 약한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난주까지 9.1% 정도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근데 지수보다 뭐 약한 종목, 덜 올랐거나 하락한 종목이 7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평균 종목당 상승률이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 대비 곱하기 2에서 2.5를 해야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만큼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9% 올랐는데 종목당 수익률이 11%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내일 제가 자세히 또 보여드릴 건데 증시를 제가 달러 차트와 코스피 차트, 그러니까 원화 차트로 구분해 가지고 봤거든요. 뭐 코스피 지수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코스닥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로 보면은 24% 저점 대비 올랐는데 달러로 보면 44% 올라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좋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국내 투자자들은 잔치 옆에서 나오고 있는 뭐 약간의 어떤 아랫상향을 받고 있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극복이 되려면 예탁금이 들어와가지고 중성주들이 확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FMC 지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바뀌면서 예탁금이 좀 급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좀 많이 주시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고릴라 리서치 보시면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의 증시에서 제가 주요 시장 브리핑, 마감 브리핑 이거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증시 분석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공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가입하시면 저희가 또 강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엠마리님의 이제 강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녹화로 계속 올려지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정성껏 해요. 그러니까 엠마리님이 또 학원 강사나 이제 예전에 과외 되게 많이 했던 분이라서 되게 쉽게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는데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초 강좌라고 해가지고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또 가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리서치 가입 안내는 여기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꼭 좀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